KBS 아메리카 뉴스 헤드라인은 2년 연속 포브스지가 선정한 미국 내 최고 은행 중 하나인 BBCM뱅크 제공입니다. 미주리주 흑인 사망 소유 사태 5일째, 한인 업소들도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아직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바마 대통령도 나서 성명을 통해 평화와 진정을 호소했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광복절, 조국과 민족을 돌아보는 거룩한 이날을 세계인들과 함께 기념하는 축제의 날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한인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일고 있습니다. LA시가 관할 지역 공원을 중심으로 무료 공용 와이파이를 시험 운영합니다. 안정성과 지속성 그리고 예산 문제로 인해 도입 성공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미국 경찰들의 비만율이 일반 시민들보다도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LA 셰리프국은 소속 경관들의 비만 퇴치에 나섰습니다. 가난한 자의 벗,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해 4박 5일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교황의 방한은 25년 만으로 공항에 도착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목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미주리주 흑인 사망 소요 사태로 인해 이 지역 한인 업소들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사건 발생 5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바마 대통령이 나서서 성명을 통해 평화와 진정을 호소했습니다. 김주원 기자입니다. 사건 발생 5일째.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은 오히려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어제도 시위 진압 과정에서 13명이 체포됐고 이 중엔 언론인들도 포함됐습니다. They gave us a countdown. Everyone needed to be out in, 45 seconds. And as we were trying to record that, that wasn't something the officers were too fond of. The officer who had his hand on the back of my neck slammed my head into the door. 약탈과 방화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태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자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For those who would use this tragedy as a cover for vandalism or looting. There's also no excuse for police to use excessive force against peaceful protests or to throw protesters in jail for lawfully exercising their First Amendment rights. And her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olice should not be bullying or arresting journalists who are just trying to do their jobs. Now's the time for healing. Now's the time for peace and calm on the streets of Ferguson. Now is the time for an open and transparent process to see that justice is done. 사태가 빨리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은 퍼거슨시의 인종적 사회 구조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퍼거슨시 인구의 3분의 2는 흑인이지만 시장과 시의원, 경찰 공무원의 대부분은 백인입니다. 이런 구조적 요인 때문에 인종차별 논란이 끊임없이 있어 왔다는 주장입니다. It is racially segregated. Harassment is daily. Brutality is daily. I think white people don't get that racism is so insidious and still going on. 백악관은 오늘 경찰을 상대로 한 폭력은 물론 경찰의 과잉 대처도 용인될 수 없는 만큼 법무부와 FBI에 이번 사건 조사를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기성세대들에게 광복절은 의미심장하고 조국과 민족을 돌아보게 하는 이른바 거룩한 날인데요. 그런데 조금은 무겁게 다가오는 이런 광복절을 요즘 한인 젊은이들은 세계인과 함께 즐기는 축제의 날, 즐거운 날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욕 워싱턴 스퀘어에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이름도 생소한 8.13 얼음땡인 뉴욕. 어린 시절 추억의 놀이인 술래잡기, 얼음땡이라고 이름했습니다. 스탑모션 플래시몹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또 전 세계 사람들이 광복의 의미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 행사를 만들려고 했고요. 그 동안에 한복의 아름다움도 알리고자 한국에서 온 대학생 문화체험단이 함께했습니다. 기성세대와는 달리 이른바 즐거운 광복절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광복절은 아픈 기억이고
하지만 본래의 의미는 모두가 즐기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같이 즐길 수 있는 행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세계 젊은이들의 문화를 배우고 교감할 수 있다는 게 뉴요커들에게 마냥 신나는 일입니다. 세계인의 문화가 어우러지는 창조의 용광로. An amazing coming together of artists and citizens to celebrate and honor Korean Independence Day, which I think is important, especially when you're outside of your country, to be able to truly engage with what it is that you stand on and where it is that you come from, your heritage, and just embracing and loving every single part of who you are and what has brought you to this place. 이제 세계 젊은이들의 문화가 상호 전달되는 방식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만이 아닙니다. 평화를 위한 즐거운 교감은 새로운 디지털 문화와 함께 거리에서, 광장에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김일강입니다. LA시가 관할 지역 공원을 중심으로 무료 공용 와이파이를 시험 운행합니다. 향후 저소득층이나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지역으로 그 운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인데요. 안정성과 지속성 그리고 예산 문제로 인해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문대가 있는 그리피스 공원. 이곳은 할리우드 산에 둘러싸여 있어 LA에서도 모바일 인터넷 접속이 잘 안 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 LA시가 무료 공용 와이파이를 설치했습니다. 그리피스 공원 외에도 에코파크와 퍼싱 스퀘어, 베니스 비치 등 LA시 공원 관리국 산하 6개 지역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When we bring free Wi-Fi to this city and to our public spaces like our parks, we're bridging that digital divide. We're creating a more connected Los Angeles that will be more competitive and more effective in the future. So I'm really excited about this. LA시는 향후 저소득층 지역을 중심으로 공용 와이파이 운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인데 도입 성공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오늘 설치를 알리는 홍보 기자회견 중에도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접속을 시도하면서 연결이 자주 끊어지는 등 여러 문제를 노출했습니다. LA를 비롯해 최근 뉴욕 지하철도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등 공공 인터넷망 확대에 나서고 있는 추세. 하지만 아직 대도시에서 시 정부가 운영하는 와이파이망이 성공적으로 운영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IT 강국인 한국의 서울시 역시 공용 와이파이의 경우 긴급 재난용 또는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음영 지역의 접속으로만 역할이 축소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개인정보 유출 등 공용 와이파이가 안고 있는 보안 문제도 있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공용 와이파이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험 운영됩니다. IT 업체가 기술을 제공하고 예산은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공원 관리국이 운영하는 3자 협력 방식입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 문제에 따른 운영 지속 여부도 LA시가 풀어내야 할 숙제입니다. So we're hoping to learn from this and figure out what it's going to take cost-wise, partnership-wise. Infrastructure is a big deal. A lot of our parks don't have the appropriate infrastructure. So we got to figure all that out, and that's part of what this is about. It's just figuring that out so that we don't fail over the long term. 이번에 시험 운영되는 이 공용 와이파이의 성공 여부는 결국 도시 인구별 특성과 지형, 그리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과 자금이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놀랍게도 미국 경찰들의 비만율이 일반 시민들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LA 셰리프국이 소속 경관들의 비만 퇴치에 나섰습니다. 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셰리프국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이 아닌 비만과의 싸움입니다. LA 셰리프 소속 펄 크루즈 경관. 지난해 배지들의 전쟁 우승자입니다. 크루즈 경관이 10주 동안 감량한 체중은 무려 52파운드입니다. I was so tired all the time, and then when I would go to work and I'd have to do certain assignments, I wasn't quick on my feet. And you know, being in this profession, we have to be quick on our feet. We have to be ready to go at any challenge that happens. Right now, I'm feeling really good. 뉴스 전문 사이트 리버티 보이스에 따르면 미국 경찰의 비만율은 40.5%, 일반 성인 비만율에 비해 약 5% 높습니다. 비만 경찰의 비율이 높아지면 검거율에 지장을 줍니다. 범인 추격과 같은 돌발 상황에는 민첩한 대응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A lot of our employees, unfortunately, are overweight or obese. It's important for their peers that they're healthy, for the department, you know, that they're healthier, and also it's important to the community because if there's ever an emergency situation, they need to be able to react to it. 경관들의 비만율이 높은 이유는
업무 시간에 의한 불규칙한 식습관, 그리고 때에 따라 목숨을 걸어야 되는 업무에서 오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45명의 경관들이 10주간 전문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소화하는 게 배지들의 전쟁 프로그램입니다. Obesity is such a significant issue in the health of not just the sheriff and law enforcement departments, but for Americans across the country. 지난해의 경우 이 프로그램을 통해 LA 셰리프 소속 경관들이 감소한 총 체중은 638파운드. 모든 참가자들이 평균 17% 이상 체중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건강하려면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한다. 이게 그동안의 상식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소금을 너무 적게 먹어도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금을 얼마만큼 먹어야 하는지 논란이 예상됩니다. 뉴욕 박태서 특파원입니다. 미국 엘라바마 대학 연구팀이 의학 잡지 뉴 잉글랜드 저널에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17개국 10만 명을 4년 가까이 조사해 보았다. 하루 소금 섭취량이 3g이 안 되면 3g에서 6g을 먹는 사람들보다 심장마비, 뇌졸중 가능성이 27%나 높았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이 지나치게 적으면 혈액 조직을 자극해 혈압을 상승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을 적게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는 이번 조사 결과는 미 보건당국 권고치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미국 심장학회, 세계보건기구 등은 하루 소금 섭취량을 2g으로 제한해 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소금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 하루 6g 이상 먹는 사람들은 예상대로 심장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What I think we do know with fairly good certainty is that the extremes of salt intake, very low intake and very high intake, may be harmful for the general population. 앞서 미국 의학연구소도 지난해 소금 섭취량을 보건당국 권장치만큼 줄인다고 해서 심장질환 위험을 낮춘다는 보장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인들의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은 3.6g, 한국인은 12g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브라질에서 한류 박람회가 처음 열려 성황을 이뤘습니다. 박영관 특파원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K-팝 그룹 빅스의 노래를 우리말로 따라 부르며 브라질 팬들이 환호합니다. 중남미에서 처음 열린 한류 상품 박람회에는 삼성과 LG 현대차처럼 현지인들에게 이미 친숙한 기업뿐 아니라 문화 콘텐츠, 패션, 미용 분야까지 62개 우리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Hyundai. Então nós conhecemos lá e vimos que o país é um país muito avançado. Então eu vim aqui conhecer essas tecnologias. 지난해 브라질 소비자를 대상으로 첨단 기술 기업을 조사한 결과 삼성과 LG 등 한국 기업이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브랜드 인지도와 확산되는 한류 덕에 중남미 바이어 250여 개사가 대거 박람회장을 찾았습니다. E chegamos ainda com um preço competitivo, com a vantagem de ter uma tecnologia de ponta, que é a tecnologia. 어떤 면에서 좋고 어떤 면에서 소비자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직접 느끼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기업 브랜드의 높은 인지도와 확산되는 한류 열기를 어떻게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과 연계하는가가 앞으로 중남미 수출 확대를 위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KBS 뉴스 박영관입니다. 목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